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먼저 지치는 순간입니다. 이해시키려 애썼고,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참고 넘겼지만,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조금만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흔들리고, 관계는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을 고치려 드는 마음은 대개 내 기준이 흔들릴 때 생기고, 내 자리가 불안정할수록 상대의 태도에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뀌라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포기가 아니라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차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나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선택인지 분명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생길 때, 관계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사람을 바꾸려 할수록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정약용은 어떤 태도를 성숙한 관계의 시작으로 보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대개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라고, 서로 덜 상처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만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싹 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편해지기보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기준을 뒤로 미룹니다. 원래는 허용하지 않던 말투를 넘기고, 불편하다고 느꼈던 태도를 참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낮춥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유지될지 몰라도 나의 자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상대의 성정이나 태도에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기준이 얼마나 불안정해졌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종종 나를 소모시킵니다. 설명은 길어지고, 기다림은 지치며,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보다 나 자신에게 더 화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지, 왜 나만 흔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기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과 노력도 관계를 가볍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의 이면에는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것 같고, 조금만 설명하면 이해해 줄 것 같아 우리는 계속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안정되기보다 더 불편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에는 보이지 않는 통제가 섞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달라질까? 저렇게 행동하면 바뀌지 않을까?
그러나 통제는 관계를 붙잡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긴장하게 만들고 관계 안에 부담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립한 사람은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 그 선이 있을 때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존중 위에 놓이게 됩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는 순간은 상대가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상대를 붙잡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립한 마음은 관계를 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정해집니다. 관계에서 가장 크게 지치는 순간은 상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하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선을 긋지 못한 마음은 모든 상황을 떠안으려 하고 그 부담은 결국 관계에 대한 피로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선을 넘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한 발 물러서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그렇게 넘은 선은 관계를 지켜주기보다 나를 먼저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어느 순간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에 쌓이며 관계 전체의 온도를 낮춥니다. 사람 사이의 평온은 서로를 맞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분명히 하는 데서 옵니다. 기준이 선 사람은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경계를 세워두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관계에서 다투지 않아도 물러날 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침묵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냅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존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관계는 불필요한 소음이 적고 감정의 소모도 줄어듭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상대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보다 먼저 내가 지키지 못한 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을 다시 세우는 순간 관계는 갑자기 쉬워지기도 합니다.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기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언제나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로 세울 것. 그렇게 기준이 선 사람은 관계에서 끝없이 애쓰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만이 자연스럽게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관계를 넓히기보다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기준이 서 있을 때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느라 마음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며 기대가 줄어든 만큼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 그 기준이 서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영역을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그 분별이 생길 때 관계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관계는 정리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고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단단한 관계의 시작입니다.